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장기수원 충당금 틀리는 회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요, 보통 제가 장기수원 충당금을 맞추고 있을 때는 장기수원 충당금을 찍고요. 또 만약에 제가 다른 걸 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거의 찍는 경우가 많아요. 자, 장기수원 충당금을 의외로 좀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초보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하고 제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계, 점검, 대행, 세팅, 분리, 업무 대행, 세무 대행까지 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 대한 모든 회계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지집합건물 회계컨설팅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격리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격리 실무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장기수원 충당금이 틀리는 경우는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유일하게 별도로 예체라고 되어 있는 금액이 뭘까요? 통장을 별도 예체하세요 라고 쓰여 있는 게 장기수원 충당금입니다. 그러면 장기수원 충당금을 별도로 예체하는 경우에는 뭐랑 일치해야 될까요? 장기수원 충당금 예치 통장이랑 일치해야 되겠죠? 제가 전에 어떤 곳에 가서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그럼 통장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이 장기수선 충당금 통장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은 장기수선 충당금 통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제가 여기 장기수원 충당금이나 장기수원 충당금 통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치금이 통장이에요. 장기수원 충당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예치하라고 하는 유일한 항목이기 때문에 두 개가 꼭 맞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장기수원 충당금이 누가 낼까요? 소유자가 내잖아요. 원래는 관리비는 누가 내죠?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장기수원 충당금만 소유자가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수원 충당금만 별도로 통장에 예치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틀리는 거는 장기수원 충당금이 아닌데 장기수원 충당금 예치금에서 사용. 뭐 쉽게 얘기하면 내 거랑 엄마 돈이랑 있어요. 지갑이 있어요. 내 돈이랑 엄마 돈이랑 지갑이 있는데 내 거 물건을 살 때는 내 돈으로 사고 우리 집 식구들 같이 할 때는 엄마 돈으로 사야 되는데 내 물건 사면서 엄마 돈에서 쓴 거예요. 그리고 장기수원 충당금인데 장기수원 충당금 그 예치금 통장에 사용 안 한 경우 이거는 장기수원 충당금이면 장기수원 충당금 통장에서 사용해야지만 금액이 같아지겠죠? 근데 이거를 보통예금 통장에서 찾은 경우죠. 예를 들면 우리 집안 물건 사는데 장 보러 가서 물건 샀는데 엄마 카드를 안 갖고 와서 내 카드로 내 돈으로 긁어버린 거죠. 내 주머니에서 꺼내 쓴 거죠. 이자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 장기수원 충당금으로 예치이자 안 하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 장기수원 충당금 통장을 별도로 예치했으면 거기서 이자 수익도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이자 수입은 장기수원 충당금이라는 걸로 이자를 대체를 해줍니다. 그거를 안 한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이월이익여금을 처분할 때 장기수원 충당금으로 처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안 해주거나 이중으로 해주거나 그 장충으로 예치해준다고 계획은 짰으면서 돈을 덜 적게 하는 경우, 더 적게 예치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세히 설명해 드려볼게요. 장기수원 충당금이 아닌데 장기수원 충당금 예치금에서 사용했어요. 장기수원 충당금이 아닌데 장기수원 충당금 예치금에서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장충이 많을까요? 예치금이 더 많을까요? 장충이 더 많아지겠죠? 왜냐면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 통장에서 썼으니까 통장에서 써버렸으니까
장충이 더 많아지겠죠. 원래는 같다는 근거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판도라 아파트에서 지하 저수조 청소를 하고 비용을 지출할 때 착오로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 통장에서 대체했대요. 지하 저수조 청소는 뭐 수선 충당금이나 수전 유지비 이런 비용이죠. 그래서 이분이 수선 충당금으로 사용을 했는데 실수로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 통장에서 찾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보통예금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서 장충 예치금 통장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회계 처리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50 찾아가지고요. 장기수선 충당금 통장에 50 넣어주면 됩니다. 이러면 장충하고 장충 예치금하고 똔똔이 되겠죠? 만약에 이거는 요거 하나만 틀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젖소 청소를 하는데 착각해서 장충으로 하고 장충 예치금으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요? 요 장충 예치금 처리하는 거는 요 밑에 요걸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장충이라고 하는 거는 수선충당금으로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차변에 발생시켰으니까 부채가 대변으로 가서 장충 이쪽에 수선충당금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시키겠죠. 자, 두 번째 장기수선 충당금인데 장기수선 충당금 통장에서 사용을 못하고 딴 데서 사용하는 경우, 이거 여러분 어떤 경우 있냐면, 제가요 우리가 통장을 여러 개에 막 은행 출금전표 되게 여러 개 막 쭉쭉쭉 쓰잖아요.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을 한 10개 정도 제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장기수선 충당금 통장 계좌번호 적어가지고 출금해요. 여기다가 장기수선 충당금 보통예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실수로 보통예금만 쭉 하다 보니까 이것도 보통예금 통장인 줄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계좌번호는 분명히 잘못돼 다른데, 그런 경우는 위에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계좌번호 있잖아요. 그 장기수선 충당금 계좌번호 있죠? 거기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뭐 퇴직충당금 있으면 별도로 보라색을 칠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그 계좌번호에다가 다른 색깔, 이렇게 색깔을 칠해줘요. 보통예금 통장은 그냥 두고. 그렇게 되면은 은행 직원이 쭉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장기수선 충당금 번호 그에 노란색이 딱 떠 있으면 자기도 이거 색깔이 다르면 뭔가 다른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계좌번호 자세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직원들의 실수를 막기 위해서 계좌번호에 색깔을 칠해주고, 그리고 본인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거는 분명히 나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좌번호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번호인 경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본인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게 장충 성격이다 그러면 색깔 칠해주면서 계좌번호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시면 실수가 훨씬 줄겠죠. 이게 제가 격리생활 하면서 좀 편리하게 사용했던 격리의 퀵입니다. 자, 판도라 아파트가 승강기 쉐브로프, 이거는 장충이죠. 이걸 교체하고 비용을 지출을 했는데 그걸 실수로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출했대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 보통예금 통장이 아니라 어디서 해야 되죠? 장기수선 충당금 통장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 통장에서 찾아서 보통예금 통장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자,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 자산이 감소하고요. 보통예금 자산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자 수입 처리. 이자 수입 처리는 제가 자세히 영상 찍은 거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저 위에다가 여기다 링크 걸어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공부하세요. 판도라 아파트에서 신한은행 장기수선 충당 정기예금 통장이 500만 원이 만기됐대요. 신한은행에서 만기 시 이자 수입은 20만 원. 이자액을 포함해서 국민은행 통장으로
국민은행에다가 요 두 개 더해가지고 다 넣어버렸대요. 정기예금으로 예치했대요. 제가 편의 위해서 선납법인세랑 선납 그 주민세는 이미 제외했어요. 원래는 14% 10%인데 어쨌든 그래서 520만 원 전체가 그냥 입금된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 신한은행 장충만기 500만 원이랑 이자 수입 20만 원 해서 520만 원을 모두 예치했어요. 여기까지만 쓰면은 여러분 맞을까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충은 반드시 별도 예치하고 별도 예치한 곳에서 이자 수입이 발생하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이입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갔죠. 예치이자 전입액 이거는 그 어떤 분은 예치이자 전입액을 두 종류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장충 예치이자 전입액 이거는 입주자 그리고 장충의 일반 이자 수입에서 예치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는 사용자분 이렇게 해서 비용도 두 가지로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충과 일반 그 이자 수입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예치이자 전입에 이자 수입 장충 대체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대체를 해줍니다. 부채 증가하죠. 그리고 비용 발생했죠. 해서 20만원 20만원 이자 수입 장충을 꼭 대체를 해줍니다. 이런 거를 두 스텝 분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단지는 선납법인세와 선납주민세를 표기하셔야 합니다. 자, 2월 이익잉여금을 이중으로 처리하는 경우 혹은 처리 안 하는 경우 처리했는데 2월 이익잉여금은 100만원이라고 처리하고 대체는 50원만 하는 경우 다 틀리겠죠? 판도라 아파트는 2020년 11월 30일에 발생한 국민은행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 통장 만기로 이자 수입 50만원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자 수입 50만원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예입했죠. 근데 이분이 2021년 2월 20일 대표회의 의결로 2월 이익잉여금 처분 시 격리가 착오하셔갖고요. 장충으로 이미 전환된 50만원을 추가 적립했대요. 어떤 분은 제가 왜 이걸 쓰냐면 어떤 분은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250만원이 장충으로 갔어요. 여러분. 장충으로 예치한다고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50만원 착오로 이미 갔는데 또 넣었네? 라고 생각을 해갖고 200만원만 대체를 했어요. 이러면 된다는 말씀일까요? 안 된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안 되겠죠. 만약에 본인이 이익잉여금을 잘못해서 이익잉여금 처분을 잘못했으면 이익잉여금을 재처분 받아야 합니다. 재처분하셔서 대표회의 의결을 받으시고요. 내가 맘대로 250에서 200만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을 재처분해서 200만원으로 장충을 수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0만원을 통장을 옮기는 겁니다. 장기수선 충당금과 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 통장은 늘 일치해야 됩니다. 장충 예치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충 통장이라는 말이고 장충 통장은 반드시 장기수선 충당금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틀린 거를 찾으실 때 꼭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요. 대신에 한 달분 정도 한 달 틀리는 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3월 부가분을 4월 30일까지 걷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달 부가분이 밀려갖고 꼭 한 달치씩 차이 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한 달씩 차이 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이 그것 말고도 삐죽삐죽해서 계속 틀리게 되면 그건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회계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장충하고 장충 예치금 틀리는 거는 반드시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판도라 격리 실무 구독과 좋아요는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회계 점검이나 회계 보다가 많이 틀리시는 부분 있으면 또 영상 찍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